이 시장은요, 변수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10월 달에 업터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업터보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또 중국한테 뭐 때린다 했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항상 변수라는 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변수에 맞게끔 시장을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어저께 제가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좀 더 이제 느낀 것들을 구독자방에 같이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한번 참고해서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PI 결과로 인해서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양적 긴축 종료가 좀 시점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QT 종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시장이 언제부터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상승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TJ 잔고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유동성 경색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동성 경색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침체된 흐름들을 또 보여주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증시는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 자금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지만 결국 시장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구조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들은요.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시장의 자금들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다. 누가? 바로 미국 재무부에서 시장의 자금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TJ 잔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시다시피 TJ 잔고에서 자금이 풀린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부분들은 양적 완화 효과를 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양적 완화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금리 인하, 그렇죠? 이런 금리 인하 효과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푼과 동시에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동성 자금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 들어서 댓글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코인은 사기야. 미국 증시를 하고 말지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공감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좀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시더라도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내용들이니까 오늘 영상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미국 증시는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증시에 들어서게 되면 돈을 넣었을 때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국 우리는 이 안에서 매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그냥 매수 아니면 할 게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시장 규모는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큽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시장 안에 자금들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매수세만 일부 종목 안에서 나스닥을 움직이는 다우존스를 움직이는 S&P 500을 움직이는 이런 주도주로 자,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들로만 해서 계속해서 매수만 때려준다면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증시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 매도 빼고는 할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장으로 자금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매수로 종목으로 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도 그러나요?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돈으로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최근 한 달간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의 변화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자, 보이시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뭘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원화를 업비트에 입금을 시키면 끝이죠. 근데 해외에서는요, 대부분 뭐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테더를 가지고 거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테더의 양대 산맥인 서클도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테더 마켓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업비트만 사용하신 분들은 매수 매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우리는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스타크넷에서 비트코인 스테이킹 기능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었었어요. 9월 초부터. 그래서 연 이율을 몇 퍼센트 주냐면 7%나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스타크넷의 생태계에 있는 트로보라는 덱스인데요. 여기다가 이 서클을 가지고 에큐보 스타크넷을 사게 되면요, 연 이율이 71.87%나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율이죠.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71%를 다 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건 연으로 환산을 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결국 수수료 있죠. 예를 들면 이 거래를 통해서 나온 전체 수수료 있죠. 전체 수수료 수익에 대한 전체 예치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복잡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자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이제 스타크넷 안에서 이렇게 많이 받게 된다면 일주일간 뭐 7%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많이 받고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사용자가 없으면 수익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9%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뭐 이제 시장이 불장이 되게 된다면 20% 30% 이상 수익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수만 하면 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걸 코인을 매수하는 데 쓸까요? 아니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율을 챙기는 게 더 이득이라면 우리가 뭘 이용을 해요? 스테이킹 시스템을 이용하겠죠. 그런 스테이킹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디파이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이상 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고수익을 위해서 트레이딩, 현물 트레이딩보다는 또 뭘 한다? 선물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TVL이 뭐예요? 예치금이에요. 예치금이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치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의 자금들이 거기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퍼덱스라고 해서 선물 거래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최근 한 달간 봤을 때 바로 디파이. 이게 스테이킹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속 안에서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거의 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증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미국 증시는 매수 버튼, 매도 버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수요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트레이딩, 현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 CEX라는 결국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CEX 이게 뭐예요? 중앙화 거래소죠. 이 중앙화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이나 바이낸스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많이 쏠려야지만 이렇게 또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코인을 한국말로 했을 때 암호 화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돈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투자하시는 그 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코인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그리고 그 사용하는 가치가 있어야 그 가격도 올라가는 게 또 아닐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원화를 받는데 그 원화를 가지고 우리가 쓸 데가 없다면 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쓸 수도 없게 되고 식당에서도 원화 안 받아주고 그러면 그 원화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코인들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와 볼게요. 말이 좀 많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결국 현재 CPI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현재는 소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는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직결된 부분들이어서 결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소비 둔화 자체가 소비자 심리지수, 자, 어저께 나온 지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53.6은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어제 특히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와줬었죠.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자, 위에 이 점들 보이신가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PCE, CPI 이게 다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CPI가 상승을 하게 되면 PCE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PCE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랑 좀 달라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를 체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PCE라고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PI가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PCE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PCE는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죠? 왜 이런 괴리감을 보여줄까요? 괴리를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품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내려갔을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소비 둔화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트에서 싸게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 되면 그거 빨리 팔아야 돼요. 내일 되면 못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 같은 경우도 마트에 10시 넘어서 가면 다 싸게 팔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물품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왜?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좀 더 싸게 팔아보려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비 둔화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트의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과정들이 경기 둔화, 그렇죠? 이 경기 둔화를 막아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바로 S&P 글로벌 종합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제 나왔었죠. 54.8. 이전치보다 높게 나와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 미국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여보니까 어때요? 자, 음식, 자, 집에서 먹는 음식, 바깥에서 먹는 외식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저번 달 비해서 어때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 밖에 나가셔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우리가 사람 살아가면서 먹은 건 똑바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경기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중고차 시장 엄청 활발해지죠. 저도 돈 벌면 돈 많이 벌고 하면 이제 엔카부터 찾아봅니다. 아니면 이제 뭘로 바꿀까 하고 이제 새 차를 막 찾아보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차가 안 바뀌죠. 그렇죠? 아, 신기합니다. 꼭 차를 바꾸고 나면 항상 경기가 고점이더라고요. 그렇죠? 여튼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거는 또 줄어들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지금 경기 둔화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둔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둔화를 막으려면 이제 시장에 돈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가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를 25bp가 아니라 이제 50bp를 한다? 이거는 시장의 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매매하는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50bp를 갑자기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경고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bp를 하되 여기에 더해서 뭘 할 수 있냐면 QT 종료. 자, QT 종료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QT 종료가 뭐겠냐? 저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 사이트가 있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자 QT 종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현금 유동성 자금을 계속해서 한 달에 얼마씩 뭐 몇백억 달러씩 몇천억 달러씩 계속해서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QT를 종료를 한다는 건 뭐예요? 매달 돈줄을 쪼이기 한 것을 멈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기존에 흡수가 되었던 유동성 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주겠죠.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양적 완화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T 종료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QT가 종료가 됨으로써 시장은 좀 더 강하게 하방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게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한 차례 더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또 이제 코인 아빠님 이제 TJ 잔고 보여주고 영래포 잔고 보여주겠네 이러겠죠. 자, 근데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자, 지금 현재 셧다운 상태죠. 셧다운 상태면 정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출을 해줘야 TGA 잔고가 내려가요. 내려가는 순간이 어디예요? 시장이 급등할 때예요. 이때가 언제였죠? 4월 중순이었고요. 4월 중순에 이더리움 어땠나요? 바닥을 찍었었죠. 4월 중순에 솔라나는 또 어땠나요? 바닥을 찍었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돈을 풀고 나서부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출을 해줘야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출을 어디서 해야 돼요? 상원 의원들이 같이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떤 상태예요? 자, 셧다운 상태란 말이에요.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풀고 싶어도 돈을 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하려면 어떻게 돼요? 셧다운 종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종료 시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코인은 사기판이 맞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틀리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11월 달부터 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은요, 변수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10월 달에 업터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업터보가 아니었습니다. 셧다운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또 중국한테 때린다 했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항상 변수라는 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변수에 맞게끔 시장을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좋은 정보 하나라도 더 얻어 가셨길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코인도 드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아빠의 알트코인 채널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